38배 겨울이었다. 눈이 내리기엔 이른 11월의 공기 속에서 나는 동료의 결혼식장 입구에 서 있었다. 검은 드레스 차림에 코트를 걸친 채 의례적인 축하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도무지 따라주지 않았다. 축하해요. 입가에 미소를 걸었지만 속은 공허했다. 한때 나 역시 저런 눈빛으로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3년 전 조용한 이혼 도장 하나로 끝이 났다. 신부는 내 동기였고 신랑은 같은 부서의 후배였다. 그들은 순수하게 행복해 보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내게서 멀어져간 어떤 감정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였다. 무대 쪽에서 기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낮고 부드럽게 울리는 현의 진동, 조명 아래 서 있는 한 남자, 그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다. 민우, 18배 봄 처음 노래를 함께 만들었던 사람. 24의 여름 내게 이별을 건넸던 사람. 그리고 지금 38배 내가 다시 마주한 사람. 그의 노래는 축가였지만 내게는 추억이었다. 사랑은 다시 와도 같은 모습은 아니더라. 그가 부르는 목소리가 결혼식장을 감싸자 나는 숨을 고르고 시선을 돌렸다. 15년 만이었다. 그 사이 나는 결혼했고 이혼했고 한 회사의 팀장이 되어버렸다. 시간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냈다고 생각했다. 결혼식이 끝나자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웃음소리를 남겼다. 나는 몰래 빠져나와 주차장 한켠으로 향했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던 순간 낮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아직도 피우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돌아보니 민우가 서 있었다. 세월은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예전엔 감정이 먼저였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삶이 묻은 얼굴이었다. 이혼했다며? 그의 말투엔 장난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그런 소문까지 돌았어? 다들 얘기하더라. 넌 결국 자유를 택할 거라고. 나는 피식 웃었다. 자유라 그게 꼭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갇혀 있는 건 보기 싫었어.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 세월이 녹아 있었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내가 알고 있던 그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서로의 궤도로 들어왔다. 며칠 뒤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토요일 클럽 공연 있어. 내 자리 하나 비워둘게. 나는 가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토요일 밤 결국 발걸음은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클럽 안은 낡았고 조명은 희미했다. 그러나 무대 위에 그는 여전히 빛났다. 그의 목소리는 세월을 이기지 못해 조금 거칠었지만 그 안엔 여전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그는 내게 맥주 한 병을 건넸다. 와줘서 고마워. 초대했잖아. 그래도 내가 올 줄은 몰랐지. 우리는 함께 클럽 밖으로 나왔다. 서늘한 공기가 두 사람의 거리를 좁혔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그 손이 기타를 칠 때처럼 조심스레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요즘은 노래로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럼에도 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해야 하니까. 그의 말에 담긴 단단한 목소리가 내 가슴을 울렸다. 그 후로 우리는 종종 만났다. 퇴근 후 그의 작업실에서 음악을 들었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셨다. 나는 그에게, 그는 내게 오래 묵힌 위로가 되어 주었다. 비가 내리던 밤 그는 말했다. 오늘은 그냥 가지 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의 온기가 오래된 기억을 덮었다. 24의 우리가 38배 우리로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새벽이 오자 마음 한쪽이 조용히 깨달았다. 이건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이었다. 며칠 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젠 놓을게. 왜?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리움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아팠지만 옳았다. 마지막 공연 날 그는 내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민우의 손글씨로 적힌 가사였다. 우린 같은 시간, 다른 계절을 살고 있네. 그가 떠난 후 나는 그 가사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봄이 왔다. 나는 여전히 회사에서 일했고 팀의 막내들이 나를 냉정하지만 따뜻한 팀장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기타를 꺼내 민우의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즈음 본사에서 새 팀장이 파견됐다. 윤태 33. 묘하게 말수가 적고 깊은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어느 날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요즘 얼굴이 조금 달라졌어요. 달라요? 이젠 무언가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맞아요.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사는 게 좀 익숙해졌어요. 윤태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오래된 상처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몇 달이 지나 어느 오후 라디오에서 민우의 신곡이 흘러나왔다. 진행자가 물었다. 이번 앨범 제목이 놓아주기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민우의 목소리가 라디오 속에서 들렸다. 사랑을 지키는 건 멋진 일이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잘 살길 바라며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고였다. 그는 여전히 음악을 하고 있었고 나는 여전히 나를 살고 있었다. 우리는 다른 계절에 서 있었지만 같은 노래를 마음속에서 부르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불었다. 나는 기타를 잡고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다. 우린 각자의 계절에서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 속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무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사랑은 끝났지만 내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웠다. 39의 봄 나는 여전히 서울의 한 중견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지난 겨울 민우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내 마음은 차갑게 식은 듯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오래된 상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틈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다. 그 틈을 채운 사람은 윤태였다. 33, 신입사원으로 우리 부서에 배치된 그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깊고 사람을 관찰하는 섬세함이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일 잘하는 신입으로 여겼지만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는 나에게 점점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다. 어느 날 늦은 밤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나는 그가 조용히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퇴근 늦네요. 오늘도 혼자예요? 그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따스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다. 응, 요즘 일이 많아서. 너는? 저도 조금 남아서 보고 있었어요. 혹시 커피라도? 그 한마디에 나는 의외로 설레는 마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점심시간마다 같이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했다. 윤태는 내게 과거의 상처를 묻거나 나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모습은 민우와 달리 현실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안정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태는 말했다. 혹시 음악 아직 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기타를 꺼내 민우의 노래를 흥얼거리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응, 가끔.
그럼 같이 연습해 보는 건 어때요? 그날 밤 우리는 사무실 한켠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했다. 민우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도 그것은 더 이상 지난 사랑을 떠올리는 시간이 아니었다. 새로운 노래, 새로운 계절, 새로운 마음이었다. 봄이 깊어갈수록 나는 점점 자신을 더 믿게 되었다. 윤태와 함께 걸으며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누군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삶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어느 오후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윤태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응, 나도.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을 살 수 있어서 좋다. 그 순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햇살과 바람 사이로 흩날리는 꽃잎처럼 나는 지난 사랑도 상처도 모두 흘려보냈다. 이제 내 곁에는 새로운 사랑과 나 자신이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나는 진정한 나로서 사랑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조용히 기타를 꺼내 작은 선율을 흥얼거렸다. 그리고 옆에서 윤태가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것이 나의 계절, 나의 삶, 나의 사랑이다.